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학 농민운동이 마지막에 조선 정부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걸 획득하지 못했다. 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학 농민운동 이후에 조선에서는 나라를 좀 더 변화하기 위해서 가보개혁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가보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비제도와 과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노비라는 건 여러분 말대로 노예, 그 제도를 없애고 관리를 과거로 뽑던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이 간섭을 해요. 근데 조선 정부는 이를 막을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조선에서 일본의 간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친하고자 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당연히 왕후가 죽었으니까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까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 이렇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독립신문이 창간됩니다. 독립신문 창간. 독립신문은 한글신문이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잘못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로 써서 알려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독립협회는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나라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는 역할도 했다. 그 이후에 러시아의 공사관에서 있던 고종 임금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러가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개혁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일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기와 교통시설을 확충하였고 공장과 회사도 설립하고 근대식 회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는 대한제국시대죠. 대한제국시대에는 많은 생활이 변했어요. 전등도 들어오고요. 전화도 들어오고 전차, 여러가지 의복, 서양식 의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조선에서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근대식 학교, 서당이 아니라 그쵸? 건물 등도 생깁니다. 병원까지 생겨요. 이것들은 당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 새로운 물건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